안녕하세요. 변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부분은 21세기 재무관리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프로필을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부 재무관리의 그 개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재무관리라는 것은 물론 그 개인들한테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에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좁은 의미에서의 재무관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하면은 기업 전반의 그 경영관리, 즉 기업이 계속적으로 잘 가면 좋겠지만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파산을 한다든지, 또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친다든지, 그 외에도 기업이 그 계속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그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관련되는 회계 문제에 발생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재무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경리라고 하면은 자금, 회계, 세무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재무관리는 주로 자금을 칭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무관리는 결국은 돈 관리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기업에서는 국내 자금뿐만이 아니고 해외 자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재무통이다, 또는 이제 요거를 영어로 얘기해서 CFO, 근데 요거는 Chief Financial Officer 해가지고 재무 최고 책임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리, 관리, 재무 관리를 걸어가는 그런 그 전문가를 총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2부로 가서 재무인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인이 되려면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또 이 비밀 준수라는 그 부분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재무를 하다 보면은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사항,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다른 그 사람들한테 비밀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여러 가지 기밀 사항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재무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실성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실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합리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정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5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무인이 갖춰야 될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회계 전문가가 있겠습니다. 회계 전문가는 회계 실무를 하면서 나중에 그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금이나 그 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모든 부분을 다 회계해 가지고 이 전문가가 전부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회계 전문가의 바람직한 자세는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정확성과 신속성, 그 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직무 요건의 그 기본 요건이고, 그 외에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항상 마인드를 갖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무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세무 전문가로 해서 기업에서 세무 담당자가 있고, 정부 세무 당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국세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세 관장하는 부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요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무 전문가는 특히 이런 그 세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관할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그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기업에서 세무가 전문가 위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후 PPT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세무 전문 분야도 국세, 관세,
지방세, 또 해외에 관련되는 국제조세 이런 아주 광범위한 부분들의 그 세무 전문 분야를 타치를 하고 기업에서의 세무 관련 조직도 회계 관련 조직과 유사합니다. 자금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이건 공인 재무 분석사라 그래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는 그 기업들의 투자 재무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금융투자분석사에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나 조사 분석 업무에 그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 외환 전문요.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은 외환 딜러 해가지고 외국한 업무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기업의 그 자금 담당자 해서 실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달과 집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자금 전문가는 여러 분야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의 재무인의 미래와 인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에 재무를 전문으로 해서 전공을 했을 때에 여러 개의 그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무를 했을 때의 재무 최고 책임자 CFO,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외환을 담당을 했을 때에는 외환 전문역으로 해서 외환 딜러나 이런 부분들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의 길이 있겠습니다. 이런 그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각자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인에게는 특히 이런 그 인재상이 필요해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저는 그 쭉 입대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일은 생각이 달려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임해라.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려면 항상 현재 공부를 해서 내일을 대비해라.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을 진실되게 하자. 이 4가지를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만 재무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그 원칙을 세우셔서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겠습니다. 진실성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진정성은 사실에다가 상대방의 같이 느끼고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특히 잘못을 사과할 때에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이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재무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본인에게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진실성과 진정성을 행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가치가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시고 싶으시다면은 내 자신의 그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여러 가지 불황에서 오는 그 어려움,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의 불황이 심한데 이럴 때에 기업들이 상당히 그 경영 환경이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이 그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묵묵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하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자의 모든 자의 그 공통점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시면은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첫 직장을 삼성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0년대에 제가 후반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성공하는 그 사장님들을 보니까 반 이상이 그 격리를 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격리를 하면은
뭐 상당히 좀 그 기업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에 저는 그 격리부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쭉 제가 37년간을 걸어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뭐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모를 하면서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7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격리를 막상 하는데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계산기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격리 업무나 제모 업무를 하려면은 주판을 전부 다 일일이 놔야 되는 옛날 아주 수작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주산을 배운 적은 없고 본 적만 있는데 그때의 그 여자 직원분들이 그 여자 상고를 나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 주산을 잘 놓는 분들이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그분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10시만 되면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저는 그 회계 재무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침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연습하고 주산을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집에 가서 1시간 연습하고 그래서 한 1년간 이렇게 끊임없이 주산을 해서 제가 주산 1단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제가 그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40-50년 된 아주 손때 묻은 그 주판을 제 그 책상에 제 1호로 제가 그 아직도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요즘은 이제 계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부분들이 자동화돼 있어서 전혀 그 소용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그 제 그 추억이 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그 50여 년 전에 그 청소년 시절도 겪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청소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어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산부인과의 그 병원 제목이 그 미래와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결국은 그 앞으로 성장해서 본인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각자의 그 미래가 있고 또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그 미래와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큰 뜻을 그 실현해 가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강의에서도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성실성을 그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 그 자체는 하루 이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1년, 10년 그래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뜻한 바의 목표를 두고 성실하게 매진했을 때에 그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반드시 그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 성실한 그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성실한 그 자체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21세기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실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사고가 항상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합리적인 사고의 그 개념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이 과연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 다른 사람의 그 거울에 비춰서 내 사고가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그 보고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항상 그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 그대로 오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욱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가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